안녕하세요, 코에토입니다. 2016년 출간되어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했습니다. 주인공 김지영 역은 배우 정유미가 맡았고 그의 남편 대현 역은 배우 공유가 연기했죠. 사실 이 두 배우는 캐스팅 소식이 뜨자마자 엄청난 악플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정유미 배우는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이 악플로 도배되기도 했죠. 성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영화의 제작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두 주연 배우는 모두 이런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죠. 캐스팅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되지 않아 82년생 김지영은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베일을 벗은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봉 당일 50%에 가까운 예매율을 자랑했고 개봉 이후 첫 주말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비인간적인 욕설과 몸무게 드립 같은 어처구니 없는 평점 테러가 가득했던 평점란 역시 공감과 연대의 메시지가 담긴 평들로 메워지기 시작했죠. 1982년에 태어난 평범한 여성 김지영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불합리한 일들을 나열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내세운 고발형 보고서 형식으로 구성되었던 원작 소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와 다른 노선을 취합니다. 김지영을 비롯해 그 주변인의 이야기까지 한데 묻고 확장된 시선으로 더 많은 이들의 입장을 담아내서 온기를 더했죠. 82년생 김지영을 본 후 바로 들었던 생각은 이거 다큐멘터리야? 제게는 극사실적인 영화였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학창시절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겪었을 영화 속 사건들을 보면서 일상 혹은 일기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육아를 경험하지 않은 82년생이 아닌 다른 세대의 관객들일지라도 김지영이 과거에 겪었던 가부장적인 가족 내에서의 갈등, 결혼, 육아와 세투를 묶이는 직장 내 차별, 고부간의 갈등 등 영화의 많은 부분에서 기시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미덕은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두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살았거나 혹은 모른 척 외면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관객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만드는 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82년생 김지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 영화를 무작정 비난하는 악플러들에게 뼈 때리는 일침을 전하는 영화인 이유를 요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지영은 습관적으로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녀의 정신상태를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는 대현의 말에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요. 대현에게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듣고 난 직후에도 그녀가 자신 스스로를 다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죠. 등 돌려서 심호흡 몇 번 하던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대현에게 오빠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을 건넵니다. 지영이 이렇게 자신보다 남의 상태를 더 신경 쓰게 된 건 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첫 장면에서부터 그녀는 유모차를 끌고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맘충 소리를 듣습니다. 김지영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여자는 고저 조심하면 된다, 시집 가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학생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아무나 보고 웃으면 안 된다, 언제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늘 긴장하며 살아야지 라고 배웠습니다. 회사에선 존경하던 여성 팀장이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치? 라는 말을 듣고 웃으며 넘기는 현실을 보며 그에 순응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엄마의 소원처럼 막 나대지 못하고 살았던 지영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육아에 제 전부를 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녀가 오롯이 김지영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줄어가죠. 지영이란 이름이 지어진 채 어린이집에서는 아영엄마로 불리고요. 대현에겐 아내, 시어머니에겐 대현의 아내, 친정에선 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김지영으로서의 자존감이 사라진 그녀는 사부에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김도영 감독은 시네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영의 증상이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문학적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영화에서도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여성이 언어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중심 서사로 잡고 과거 에피소드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했을 엄마와 외할머니, 친구를 보며 그들의 목소리로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쌓였던 감정, 말들을 표출하던 지영은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을 맘충이라 비아냥거리는 직장인들에게 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며 자신의 목소리를 똑똑히 제 마음속의 말들을 속 시원히 뱉어냅니다. 자신을 향한 편견을 마주한 지영의 용기는 지금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죠.
82년생 김지영을 비난하는 악플러들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82년생으로서 도대체 무슨 차별을 받고 자랐냐는 거죠. 학창시절에는 빠순이로, 대학시절엔 된장녀로 생각 없이 살았고 결혼해서는 민폐나 끼치는 맘충으로 살아간다면서요. 그러면서 62년생 누구, 42년생 누구의 이야기라면 제대로 공감할 수 있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말로 영화를 비난하는 이들은 영화를 안 봤거나 편견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임이 틀림없죠. 82년생 김지영은 62년생 뻘인 미숙과 42년생 뻘인 지영의 외할머니 이야기까지 함께 아우르는 영화니까요. 엄마나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지영의 빙의 장면이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며 어린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던 미숙이 씁쓸하게 미소를 짓던 장면, 미숙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지영의 외할머니를 비추는 장면 등을 통해서 관객은 각 세대의 여성들이 겪은 차별과 그로 인해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4대 모녀의 구조는 나와 엄마, 그리고 엄마의 엄마들이 대물려 겪은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고충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오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청계천에서 미싱을 돌려야 했던 미숙, 아직 하지도 않은 결혼, 육아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더 큰 기회를 놓치는 지영. 이렇게 세대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자식과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엄마라면 벗어나기 힘든 희생의 굴레까지 한 번에 담아낸 거죠. 엄마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누구도 모를 이 공허함을 색다른 방식으로 선보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영을 바라보는 혜수의 시선을 담아낸 장면이었죠. 사회생활을 한 건 대현이나 너나 마찬가지인데 왜 복직을 포기하냐며 안타까워하던 혜수도 지영을 향해 너는 중전맘하고 나는 무술이야 라는 농담을 던지며 지영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결혼이나 육아를 경험해본 적 없는 이라면 같은 여성일지라도 그 공허함을 헤아릴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감독의 세심한 시선이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지영의 텅 빈 마음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야기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역대 한국 영화 중 82년생 김지영처럼 육아의 공포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풀어낸 영화가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애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던 김 팀장 상사의 대사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던 엄마의 의무인 육아가 현 사회의 시스템 아래 육아와 세트로 묶여 따라오는 경력 단절이 여성의 일생을 얼마나 뒤흔드는 일인지 82년생 김지영이 잘 보여주고 있죠. 영화는 단순히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지영의 욕망을 비추는 데서 멈추지 않고 빵집 아르바이트 장면을 통해 지영의 속내를 더 세심하게 전달합니다. 잠시나마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과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던 지영. 과거에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제3자가 봤을 때 일을 할 능력이 충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의심하던 지영의 진짜 속내를 알아챈 관객이라면 더한 헛헛함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육아가 엄마의 자존감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너무나 담담한 전개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죠. 82년생 김지영은 현 세대의 다양한 위치에 선 여성들을 조명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당당히 말하던 지영의 언니 은영, 남자 동기들보다 과장을 늦게 달았을지언정 회사에서 꿋꿋이 버텨내겠다는 혜수, 승진을 시켜주지 않는 회사를 떠나 스스로 자신의 둥지를 만든 김 팀장,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수학 문제를 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육아맘과 아이의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해 연기를 전공했다면서 너스레를 떨던 육아맘까지 82년생 김지영은 그들이 경험하는 각자의 고충을 사소하게 남아 짚고 넘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가죠. 한국에 사는 여성이라면 어느 캐릭터에서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 연기하는 여성 배우들 역시 눈에 띄죠. 은영 역의 국민정 배우, 김 팀장 역의 박성현 배우, 혜수 역의 이봉련 배우를 비롯해 김미경 배우, 예수정 배우, 특별 출연으로 함께한 여매란 배우나 단역으로 함께한 김국희 배우까지 짧게 등장한 연기력 출중한 배우들도 모두 강렬한 잔상을 남깁니다. 충무로에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 배우가 많다는 걸 증명한 영화가 된 셈이죠. 내가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 82년생 김지영을 비난하는 댓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배우 공유가 연기하는 대현은 누가 봐도 자상하고 완벽한 남편인데 왜 집에서 애를 돌보는 지영이 앓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대현은 누구보다 지영을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녀에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지만 영화는 몇 장면을 통해서 대현이 완벽한 남편이 아님을 꼭 짚어서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부 시댁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지영을 두고 대현이 하는 일이라곤 지영과 어머니의 눈치를 번갈아 보는
전일 뿐입니다. 심지어 지영에게 전화를 걸지 말라는 말을 누나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전할 정도로 어머니에게 못된 말을 하지 못하는 남자죠. 가족 계획을 시댁에게 공유하는 일로 화가 난 지영에게 뭐 그런 말에 화났어, 밥 줘, 배고파 라고 말하는 장면은 지영의 생각이나 속내를 제 마음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대연의 무심함을 비춘 장면입니다. 내 알을 놔둬 라고 박력있게 외치던 대연 오빠가 지영의 육아를 도와준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술도 못 먹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일찍 들어오겠다 라는 건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하하. 그 밖에 집안일 하는 지영을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라든가, 아픈 지영을 병원에 직접 데려가지 않고 두고두고 그녀의 증상을 보기만 하는 설정 역시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책임감 없는 태도, 더 나아가 지영의 상태를 방치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유 배우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대연은 자상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선 눈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연의 기능적인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하며 연기했다. 지나가면서 보이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대연의 그런 모습을 느끼길 바랐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설과 달리 영화는 대연에게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하는 설정을 부여합니다. 그를 더 긍정적으로 묘사한 거죠. 영화는 대연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영이 태어난 봄에 지영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며, 남의 입을 빌려서야 제 할 말을 전했던 과거와 달리 새로 태어난 지영과 그녀의 옆에서 함께 나란히 걷는 대연이 계속 연대하고 함께 성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보다 영화가 주변인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녹여내서 대중적으로 작품을 확장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육아휴직 부분부터 영화는 소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육아휴직 설정을 추가하면서 그 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은 물론, 시터, 어린이집 돈 주고 나면 자신이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하는 지영의 대사를 통해서 남녀 임금 차이에 대한 현실까지 꼬집어내죠. 지영의 몸에 빙의된 외할머니와 지영의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역시 원작엔 없었던 장면입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이를 봐주겠다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하는 미숙에게 그의 엄마, 즉 지영의 외할머니는 미숙이 남자 형제들을 대신해 일을 하느라 꿈을 포기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워킹맘 육아의 해답 중 하나인 자신의 엄마에게 육아의 부담을 떠안기는 방법이 또 한 번 엄마의 인생을 헛개비로 만드는 일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누군가는 82년생 김지영 속 지영과 여성들이 겪는 사건들이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평가절하하고 이 영화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는 관객의 지난 경험을 없는 취급해버리죠. 82년생 김지영은 그 악플러들을 저격하는 영화입니다. 무시와 차별, 편견으로 지영의 목소리를 앗아간 이들에게, 지영을 왜소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앞으로는 그런 태도에 맞서서 가만히 있거나 서둘러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말의 지영처럼 편견과 차별에 당당하게 맞설 것을 선언하는 영화죠. 골마 터진 속을 지닌 지영과 주변인들이 그 상처를 헤아리는 과정을 섬세히 비추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영화 82년생 김지영. 영화 속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편한 사실을 무작정 외면하지 않는, 성별과 세대를 떠나 연대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